봄이 되면 사람들은 두릅이나 취나물처럼 익숙한 봄나물을 떠올리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우리 어른들의 밥상을 지켜온 소박한 풀은 쉽게 지나치곤 한다. 오늘 이야기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지만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해준 한 가지 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나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며 봄마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들판을 뛰어다니곤 했는데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꼭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계곡 근처로 걸어가셨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는 언제나 초록빛이 선명한 외모시풀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외할머니는 봄에는 땅이 깨어나는 힘이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스며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이유로 봄나물 한 그릇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셨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에서 바로 얻는 음식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부엌에서 퍼지고 식탁에 앉으면 바람에 흔들리던 계곡의 물소리가 귀에 남아있던 그 순간들 말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릴 적부터 너무도 익숙했던 외모시풀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우리가 잊고 지낸 소박한 자연의 선물을 함께 떠올려 보고자 한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다시 불러오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나는 이 소중한 기억과 함께 외모시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천천히 이어가려 한다. 그렇게 외할머니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한 사람, 바로 어린 시절 내 옆을 늘 지켜주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 나는 경남 함양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봄이 되면 집 뒤의 낮은 산과 계곡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그 계절이 오면 외할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함께 가자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두 손에 작은 바구니를 건네며 오늘은 외모시풀이 가장 예쁘게 올라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나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설레게 들릴 수가 없었다.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촉촉한 흙냄새가 먼저 다가왔고 따스한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며 춤을 추었다. 외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숙여 어린 싹들을 살펴보며 이 아이들은 봄 기운을 품고 자라니 몸에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있다고 늘 이야기하셨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외할머니가 손끝으로 조심스레 외모시풀을 뜯어 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눈에 익은 산길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부엌에 불이 들어오면 외할머니는 곧장 냄비를 꺼내 물을 올리셨다.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이 국물에 풀어지는 순간 온 집안은 봄이 깊어지는 향기로 가득 찼다. 그 하루의 풍경들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 했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주는 듯하다. 결국 외모시풀의 맛보다도 그 안에 담긴 기억이 나를 계속 이 자리로 이끌어준 것이다. 외할머니와 함께한 그 봄날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봄이 오면 굳이 힘들게 산과 계곡을 찾아 나물들을 채취했을까?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외할머니는 늘 겨울을 지나 약해진 몸과 마음에는 새순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봄나물들은 햇빛을 처음 받아들이며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활력이 가득하다고들 했다. 물론 나는 과학적인 설명을 알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 그 시절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그래서일까? 나물 한 그릇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겨울을 이겨낸 자신을 위로하는 작은 선물이기도 했다. 특히 외모시풀은 향이 강하지 않아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었기에 어린 나 역시 거부감 없이 입에 넣곤 했다. 어른들은 종종 이 나물을 먹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음식에 담긴 영양뿐 아니라 계절이 주는 정서와 자연의 흐름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봄나물을 먹으며 따뜻한 국물을 마시던 순간마다 외할머니와 나눈 대화는
짧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외모시풀이 단순한 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결국 봄나물 문화는 우리 몸을 위한 지혜이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옛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전통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깊게 차오른다. 이처럼 봄나물에 담긴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모시풀이 가진 모습과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어릴 때 외할머니는 풀을 보는 눈을 기르려면 먼저 잎의 모양을 살피라고 하셨다. 외모시풀은 어린 잎이 부드럽게 말려 올라오며 마치 작은 거북이의 꼬리를 닮았고 잎맥이 곱게 퍼져 있어 멀리서 보아도 은근한 생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전해의 마른 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외모시풀이 자라던 자리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었다. 그래서 계곡 근처의 촉촉한 땅을 걷다 보면 마른 줄기 아래에서 새로 돋아난 초록빛 싹들이 금세 눈에 들어왔다. 외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봄이 제대로 왔다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고 나는 그 미소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외모시풀은 햇빛이 강한 곳보다는 반그늘을 좋아해 돌틈이나 물가처럼 습기가 은근히 머무는 자리에 잘 자랐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나는 계곡을 따라 걸으며 물소리와 함께 잎사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연의 흐름 속에서 외모시풀은 조용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범한 풀처럼 보이던 외모시풀이 사실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숨결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인지 나는 여전히 이 풀을 떠올릴 때면 어린 시절의 봄빛과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함께 떠오르며 다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싶어진다. 외모시풀의 생김새와 자라나는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맛이 주는 느낌 또한 이어서 생각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봄나물이라고 하면 두릅처럼 향이 강하거나 음나무처럼 독특한 맛을 떠올리지만 외모시풀은 전혀 다르다. 외할머니는 처음 이 나무를 내 입에 넣어주시며 향이 세지 않아 아이들도 잘 먹는다며 부드럽게 웃으셨다. 실제로 한 입 먹어보면 입안에서 은근한 단맛이 퍼지고 뒤끝이 깔끔해 부담 없이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이었다. 나는 그 부드러움 때문에 외모시풀이 다른 봄나물보다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고 식탁에 오를 때마다 자연이 주는 순한 기운을 그대로 담아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특히 된장국에 넣었을 때는 따뜻한 국물과 어우러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맛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외할머니는 종종 이런 나물들을 먹으면 밤에 잠도 더 편안하게 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시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은 분명 있었다. 아마도 자연에서 금방 따온 싱그러운 기운과 봄날의 햇살이 함께 어우러져 만든 작은 선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외모시풀을 떠올리면 맛과 향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계절의 기운이 생각나며 이 풀을 이야기할수록 어린 시절의 따뜻한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을 향해 이어진다. 외모시풀이 주는 순한 맛과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어떻게 먹었는지도 함께 생각나게 된다. 외할머니는 손에 막 따온 싱싱한 잎을 물에 살짝 헹군 뒤 끓는 물에 잠시만 데쳐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 가장 자연의 맛을 느끼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그때의 향과 식감은 봄날의 바람처럼 가볍고 산뜻해 어린 나에게도 부담이 없었다. 조금 더 특별한 날이면 외할머니는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어 외모시풀을 한 줌 넣어 끓이셨다. 국물이 은근하게 끓으며 퍼져나오는 향은 계곡에서 불어오던 바람과 닮아 있었고 한 숟가락 떠먹으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듯했다. 닭도리탕을 만들 때 살짝 넣으면 국물이 한층 시원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식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비밀스러운 요리법처럼 느껴졌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는
이런 소박한 조리법이 더 귀하게 다가오지만 그 시절에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던 일상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된장국을 먹으며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묻어나던 정성을 느끼곤 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 든든하고 편안했다. 그래서 지금도 외모시푸를 떠올리면 맛과 향뿐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담아 차려낸 따뜻한 밥상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며 이야기는 다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고 만다. 외모시풀로 만든 따뜻한 밥상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풀을 둘러싼 작은 자연의 풍경들도 함께 떠오른다. 외할머니는 계곡 근처에서 외모시풀을 뜯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멋쟁이 나비가 근처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 나비는 봄이 깊어질 무렵 어린 싹에 알을 붙이곤 했는데 외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자연이 이 풀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다며 조용히 웃으셨다. 어린 나는 나비가 잎에 내려앉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작은 생명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지 궁금해했다. 또 마을 어른들 중에는 외모시풀을 살짝 데쳐 작은 물고기에게 먹이면 잘 자란다며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시절에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오가며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처럼 쓰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외모시풀을 떠올릴 때면 단순히 한 가지 나무를 넘어서 봄을 맞이하는 마을의 풍경과 그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생명들의 이야기가 함께 떠오른다. 이렇게 이어진 기억들을 생각하다 보면 왜 이 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졌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은 곧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 간다. 이처럼 외모시풀을 둘러싼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결국 이 풀을 기억하는 이유가 단순히 맛이나 조리법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계곡에서 불어오던 바람의 온도와 흙냄새, 외할머니가 조용히 건네던 따뜻한 말 한마디, 식탁 위에 오르던 소박한 된장국의 향까지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며 삶의 속도는 빨라졌고 많은 것이 편리해졌지만 마음이 지치는 날이면 나는 여전히 외할머니의 부엌을 떠올리며 잠시 숨을 고르곤 한다. 그곳에는 화려한 음식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지만 봄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낸 한 그릇의 나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며 외모시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누군가에게는 잊고 지낸 추억을 불러오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작은 용기가 될지도 모른다. 자연이 주는 맛은 과장되거나 꾸며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따뜻하고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한 봄날을 통해 배웠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묻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봄의 기억이 남아있는가? 혹시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했던 소박한 한 끼가 아직도 따뜻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삶을 지탱해주는 작은 힘이 아닐까?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봄나물의 향기와 함께 고요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